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부동산 대표 나승성. 오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만담을 좀 하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부동산 관련 유튜브를 찍는 것 네, 같습니다. 자, 제가 찍으려고 했던 게 최근에 11구역에 분양 네, 지금 신청이 분양 있나 봐요. 감정평가가 나와서요. 통지서가 다 갔고, 네. 지금은 이제 분양 신청을 12월 7일까지 하라고 이제 다 얘기가 아, 나왔죠. 그래서 그래서 상담이 요즘에 좀 많죠. 여쭤보러 오시잖아요. 네, 전화도 있고. 전화도 있고 오신 분도 좀 네. 계시고 해서 그냥 여기까지 오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 사무실 오시는 건 좋은데, 그래서 한번 유튜브를 찍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편하게 집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이제 한번 참고하시면 좋죠. 참고하시라고 한번 제가 찍게 됐습니다. 한번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11구역에서 최근에 상담하는 주 내용이 뭡니까? 주 내용이 이제 뭐 어떤 걸 신청해야 되나, 아, 평형 신청? 그죠? 뭐 이제 몇 평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몇 있고, 평형을 해야 되냐? 네네. 네. 그러면서 그와 더불어서 네. 이제 뭐 한 개 더 받는 거 원 플러스 원, 아, 원 플러스? 예, 원 원 플러스 플러스 원으로 문제? 신청을 해야 되나.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상가를 또 그 있는 분은 상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가에 대한 부분. 예, 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요즘에는 세대분리형이라고 부분 임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데 부분으로 11구역에 세대 분량이 많아요? 많지는 않은데 네. 뭐 그거를 받을 때 통으로 해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뭐 그대로 분리로 해서 하는 게 나은지 이런 것도 여쭤보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위주로 하면서 네,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네. 자, 먼저 평형 신청 한번 볼까요? 평형은 보통은 이제 34평 같은 경우는 조합원 수보다 더 분양 개수가 일반적으로 더 많아서 그런데 다 주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전에는 소형을 좀 선호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대형 평수로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형 평형 그러니까. 가지라고 하는 거야. 대형 평형. 앞으로는 다들 거꾸로 가야 되거든, 투자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다음에 이제 경쟁이 세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도 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저기 그 42평은 너무나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1층부터 줘, 그래서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여기도 권리가로 이제 순위를 딱 정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딱 자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1순위, 2순위 합쳐서 순위도 정하고 좀 약간 복잡하게 진행을 하는 것 자, 같아요. 기본적으로 대형 평형은요, 대형 평형은 개수가 적습니다. 네. 조합 입장에서는 작은 평형을 할수록 사업성이 좋아요. 분양가가 그 개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작은 개수를 많이 만들어서 사업성을 높이려고 했던 게 그동안의 조합의 추세였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집이 좁잖아요. 그래서 좁다 보니까 대형평을 선호하고, 대형평형 개수가 적다 보니까 오히려 개수가 적어지니까 선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형평형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 큰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소형평형이 프리미엄이 더 컸는데 지금은 대형 프리미엄이 더 프리미엄이 크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대형 평형을 신청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평형은 개수를 몇 개 안 만들었어요, 조합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청한 사람들은 많은데 개수가 몇 개 없다 보니까 줄을 세워서 자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형 평형은 이 순서를 매겨서 잘랐다라고 하는데, 34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합원보다 더 개수가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신청하면 다 줬어요. 근데 우리 서울시 조례라든가 관련 법에 보면은 내가 신청하고자 내가 가든 감정 가격 있죠. 이 감정 가격에 가장 가까운 평형을 주도록 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내가 감정가가 4억밖에 안 받았다 그러면은 25평이 5억이고 34평이 7억이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나는 뭘 받아야 된다? 25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감정가가 6억이다 그러면 어떤 걸 신청할 수 있죠? 두 개 다 할 두 개 다 신청할 수 있어요. 네. 예. 예를 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가 감정가가 8억이다 그러면 어떤 걸 신청할 수 있죠? 34 25도 신청할 수 있어요. 예, 내 다 할 맘이니까.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감정가가 큰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신청을 하는데 감정가가 적은 사람은 높은 거를 신청할 수가 원칙적으로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조합집행부에서는 임원들이 그냥 조합원들이 원하는 거를 들어줬던 거죠. 추가 부담금 내가 낼 수 있는 사람은 그렇죠. 그렇게 내고 하면 되니까.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게 일반 분양을 많이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조합원들한테 다 나눠 가져야 되는데 권리가가 작은 사람들이 대형 평형을 신청해 버리면 조합 입장에서는 뭐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조합원 전체 입장에서 보면은 금액적으로 약간 미미하게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그렇네요. 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조합 집행부에서는 조합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줬던 거죠. 원래는 그래요, 원칙은. 그래서 하는데 34평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보니까 11구역에서 신청자분들 개수에 아마 못 미치면서 이런 문의가 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이제 34평은 많이들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몇 평이에요? 34평이? 몇 개예요? 515개. 515개인데 조합원이 한 690명인가 되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순서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코멘트 하고 싶은 거는 자 우리가 분양 신청하면은 조합에다가 아마 신청서를 쓸 거예요. 그럴 때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대학에 입학할 때 어떻게 해요? 제 1순위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고 싶은 희망하는 거. 내가 34평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좀 왔다 갔다 판단이 애매해요. 왜냐하면 조합에서 줄 세우기 때문에 원래 이제 대부분 다 준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커트라인 정해서 자르겠다고 하면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1순위는 희망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조합에서 내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상담해요. 내가 1순위에서 안 되면 못 받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2순위로 가는 거죠. 그러면 2순위에서는 내가 희망하는 거. 예컨대 이거를 34평이 분양가가 지금 10억인가 되죠. 네, 10억 3천인가? 10억 3,400. 네. 그래 내가 감정가가 뭐 4억밖에 안 된다. 네. 근데 나는 34평을 받고 싶어요. 네. 25평이 얼마죠? 25가 7억 7,700. 7억 7천, 7억 7천 정도 네. 되니까 나는 원칙적으로 하면은 25평을 신청해야 되지만 34평을 신청해보는 거죠. 그리고 2순위는 25평을 신청하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3순위는 에라 모르겠다. 지나가는 길에 25평 플러스 상가를 신청해보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상가가 없어도 이 자체가 보유된 게 아니라 조합에서 이건 안 주겠죠. 없으면 자격이 안 되면 이걸 주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1순위에다는 희망을 해보라. 근데 가급적이면은 조합에 가서 사전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합 집행부는 아마 여러분들을 반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 조합에서도 나중에 그 줄 세우는 여러 가지 그 번잡한 사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좀 상담을 하시면 좋은데 가급적이면 좀 애매하다. 그럴 때는 희망하는 것을 1순위에 써놓으시라.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분양 신청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상담을 많이 했던 게 1+1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이제 건물평이 넓거나 그 다음에 감정가를 많이 받다 보니까 1+1이 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엔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 자, 우리 도정법이나 서울시 조례에 하면 도정법에 보면은 가격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면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자, 면적을 주는 경우는 아마 2015년 정도에 아마 법이 개정된 거고 가격으로 주는 경우는 무조건 줘요. 무조건 2개를 줄 수 있어요. 뭘로? 조합원가로. 내가 예컨대 감정가가 20억이 나왔다. 34평이 얼마? 10억 3천. 25평이 7억이죠. 그러면 2개 합쳐도 20억 범위 내죠. 네. 그럼 이거는 둘 다 조합원가로 주는 거예요. 자, 면적은 1개는 조합원가, 1개는 자 25평이겠죠. 이거는 뭐냐면 일반 분양가로 주는 거죠. 거의 한 95% 이렇게 주는 건가요? 근데 조합원한테 혜택 주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왜냐면 광고비도 있고 하니까 25평 일반 분양가로 가져가니까 그래서 일반 분양가에 한 95% 정도 주는 게 이제 흑석동의 흐름이죠. 어쨌든 이 정도 주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보니까 11구역이 감정가가 높은 것 같아요. 네. 감정가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대신 또 뭐가 높아요? 이제 분양가가 높죠. 조합원 분양가가. 분양가가 원래보다 높아요. 한 2억 정도씩 올랐는 것 같은 그쵸. 느낌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자 이게 그 잘 살피셔야 되는 게 자 내가 감정가가 원래는 자 감정가가 낮을 경우 그다음에 분양가가 낮을 경우 이렇게 똑같아요. 경제적인 효과는 조합원한테는 똑같아요. 예컨대 내가 감정가가 4억이었는데 분양가가 8억이었다. 예를 들면 그럼 추가 분담금이 4억을 내면 되죠. 근데 감정가를 6억, 2억이 올랐고 분양가도 10억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추가 분담금 4억은 똑같아요. 조합원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차이가 뭐냐?
자, 감정가를 재개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올리지 않아요. 왜 올리지 않냐면 혹시 아세요? 네. 청산하는 사람들을 되게 그쵸. 돈이 많이 가니까. 자, 사업비가 감정가를 올려놓으면 청산하는 사람들이 나 분양 안 받고 돈 주라라고 했을 때 이 감정가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조정하고 판결까지 가면 대충은 통상적으로 125%, 1.25배 정도 준대요. 근데 이 비용을 조합의 사업비로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남아있는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청산금을 많이 안 주기 위해서 감정가를 일반적으로 낮췄어요. 근데 보통은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제 11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물건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파트 피가 네. 높아지니까 분양 시절 받아. 옛날에는 뭐 분양가보다 입주할 때 낮은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요즘은 분양만 받으면 피가 높아지니까 일반 분양도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산이 별로 없다 보니까 감정가를 올린 거죠. 그러면 왜 11구역 제 추측입니다. 제 내피셜이에요. 왜 감정가도 올리고 분양가도 왜 올렸을까? 분양가를 올린 거는 일반 분양가를 좀 많이 그쵸. 받고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쵸. 그러지 자. 않을까. 그다음 그래야 수익률도 올라가니까. 이렇게 보면 분양가가 낮았을 때는 8억으로 했을 때는 자 일반 분양가를 예를 들어서 10억으로 할게요. 그러면 2억을 얹었잖아요. 그럼 10억으로 하면은 12억이에요. 12억. 자, 이 범주 안에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감정가를 낮추고 분양가를 낮춘 거나 감정가를 높이고 분양가를 높은 거나 경제적인 효과는 똑같아요. 내가 4억 분담한 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분양가에서 수익이 얼마 더 생겨요? 2억이 더 생기죠. 근데 이게 예컨대 400채다. 400, 200, 2억이면 얼마예요? 800억이 더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다 안 좋다? 좋다. 왜? 800억을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반 분양가를 올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일반 분양가를 정할 때 뭐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거는 나중에 사후에 나중에 정부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원플론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자, 이게 중요하죠.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하죠. 네. 1 플러스 1을 받을 건가 말 건가. 자, 예를 들어서 34 플러스 25를 받을 건가. 46평 하나를 받을 건가. 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34, 25 받고도 돈이 남는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2개 받으세요. 돈이 남는다. 돈이 남는 돈에서는 뭐 한다? 청산. 돈이 너무 많이 남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청산 아니고 환급 아니에요? 환급. 그러면 돈이 너무나 많이 남는다. 그럼 어떻게 된다? 상가를 한번 찔러보세요. 원래는 상가는 서울시 조례에 하면은 상가가 근생이 돼 있어야만 원래 줄 수 있어요. 근데 상가 개수가 미분양이 되는 경우는 돈이 남아 있으면은 신청하면 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순위에 7순위로 들어갑니다. 7순위에 대해서는 아마 7구역이나 9구역, 3구역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부안에 정해서 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46평은 만약 내가 이 2개 때문에 부담스럽다. 뭐가 부담스럽죠? 2개 받으면? 2개 받으면 세금. 자, 세금은 무슨 세금? 재산세는 크게 부담이 안 되고, 종합세, 종부세. 종부세가 부담되는 거죠. 그다음에 양도세. 양도세 중과가 되죠. 하나는. 네, 두 채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누구 영역이에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영역 아니면 세무사 영역? 저희도 대충 계산해 줬지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종부세, 양도세가 부담이 된다. 근데 내가 계산해 보셔야 돼요. 25평을 하나를 더 얻을 수 있는 피가 얼마인가? 예컨대 내가 하나를 더 받아가지고 예컨대 8억을 먹는다. 가정하면 그런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 보유는 몇 년 동안 해야 돼요? 25평은 3년. 3년. 거기에다가 등기 나오부터 3년이기 때문에 5년이에요. 5년. 그러면은 대충 그동안에 부담하는 세금과 이런 걸 관련해 가지고 계산해 봤을 때 이익이 별로 없다. 그럼 마음고생만 심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경제적인 사정에 맞춰서 돈이 넉넉하다. 세금 낼 돈이 있다. 그러면은 2개 받는 게 원칙. 돈이 없다. 세금 낼 게 걱정된다. 뭐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하지 않는 게 원칙. 이렇게 정하시면 되고 또 그러면은 이제 상가죠. 네. 상가 지나가기 전에 세대 분리부터 할까요? 자, 이게 간단합니다. 세대 분리는
34평을 쪼개서 25평 플러스 9평, 예컨대 46평 플러스 34평 플러스 뭐 10평 이런 식으로. 자, 원룸에 대해서 뭘 받아요? 월세 받아요. 월세 받으실 분들은 하시는데, 이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비싼 아파트잖아요. 비싼 아파트는 돈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굳이 월세 받으려고 하고 내가 좁게 살려고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다? 통으로 하시라. 네. 그리고 혹시 수요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수요도 별로 여쭤보시기도 없을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11구역은 뭐 중대 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간호사라든가 의사 이런 사람으로 떨어져 있어서 수요가 별로 없을 거다. 직장인 수요도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나중에 골칫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으로 하고, 세대 분리를 할 수밖에 없으신 분도 있죠. 이런 분들은 했다가 초기에 조합하고 문의해서 통으로 고칠 수 있으면 무조건 고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나는 그냥 네.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냥 세대 분리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부동산을 해본 경험으로, 또 제가 전에 유튜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통으로 받으신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 11구역 상가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선은 입지적으로 보면 배우지가 없어서 네, 입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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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단지 내 상가에 불과할 거예요. 네. 그 옆에 11구역 맞은편 맞은편 한강 현대 현대 상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내 상가가 활성화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구역은 그다지 상가로서의 이 활성화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활성화가 안 된다. 또 뭐가 있어요? 배우지가 없죠. 배우지가. 네. 배우지가 없잖아요. 뒤에 사람들이 많이 살 게 없어요. 그래서 해가든이나 이런 데는 후석동 전체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고, 시장 쪽에 상가들은. 그런데 11구역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가를 하는데 문제가 있고, 좀 이걸 생각을 해보시라. 그 대신 제일 좋은 거는 괜찮겠죠. 좋은 거 몇 개는 1층에 있는 거. 예. 다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아파트 분양가를 올린 것처럼 상가 분양가를 올릴 수도 있어요. 아, 네. 상가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데, 저희 한강리치 부동산 제 7구역에 있는 아크로 백이동에 저희 한강리치 부동산 사무실이 전용이 13.6평입니다. 전용. 근데 분양가가 5억 6천이었어요. 지금 시세로 하면 평당 1억씩만 계산해도 13억 6천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요. 참고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상가를 받으실 분들은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상가 분양가 나오고 네. 이러면 신청할 때 한 번 더 그쵸. 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그때 같아요. 이제 하시고, 여러분들이 조합에 정보 공개 신청하시면 상가 신청하신 분들이 몇 번인지 다 나옵니다. 내가 순위 몇 번인지 다 나와요. 분양 신청 끝나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분양 신청을 할 때 상가도 신청하는 것까지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신청을 하셔야죠, 일단. 그죠? 해놔야 되는 거죠. 하고 내가 마음에 나중에 안 할래, 그러면 계약을 안 하면 돼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건 마지막에 최종 선택을 할 수 있는 예. 거예요. 이게 아파트 분양 다 끝나고 나중에 상가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때 내가 상가를 별로 내 거 갖고는 별로 좋은 거 못 받겠어 라고 안 받는 게 낫겠어, 그러면은 그때는 안 하시면 돼요. 네. 그 대신 이제 내가 환급 받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신청을 신청을 하시는 게 좋죠. 네. 왜냐하면 나중에 신청 안 하면 아예 기회가 없죠. 그리고 또 상황이 바뀌어서 어떨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신청은 해놓으시되 너무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11구역 상가에 대해서는 그 정도 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청산? 청산은 여기가 필요가 그다음에 없고 환급법이니까. 네. 네 가지였는데 다 했어요. 다 그럼 했어? 정리만 한번 짧게 그럴까요? 해주실까요? 자, 첫 번째 원플러스 평형은 평형? 아까 원플러스 원하는 대로 하시라. 음, 1순위에 일순위. 1순위 글자를 좀 잘 쓸까요? 네. 자, 평형은 원하는 대로. 네. 1순위는 원하는 대로. 1순위. 나머지는 2순위는 확실하게 하는데 조합하고 상담을 하시라. 네. 두 번째, 원 1+1은 가급적 권장상. 그 대신 세금 내야 된다든지 돈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신다. 그러면 이제 대형 평형으로 하나를 받으시고 나머지 돈 있죠. 네.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된다? 이거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시라. 예컨대 주변에 상가라든가 뭐 꼭 흑석동이 아니라도, 흑석동은 이제 중심지 상가를 하시거나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공장형 건물 뭐 이런 거 수익형 좋은 입지, 더블 역세권
항상 더블 역세권 네. 이런 좋은 데다가 상가를 사셔서 월세를 받으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 2개를 받는 게 좋지만 이 여러 가지 종부세 뭐 이런 거 다 돌려보니까 부담스럽다. 그러면 안 하시고 대형 평형 하시고, 왜냐하면 대형 평형에서 프리미엄이 2개를 프리미엄을 가질 수도 있어요. 네. 그 나머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네. 또 하나는 그리고 상가는 상가는 좋은 단지, 좋은 것은 가능한데 네. 11구역의 상가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도 우선 신청은 그래도 해라. 일단 해놔라. 신청은 해놓고 나중에 결정을 분양을 해라. 안 하면 된다. 네. 결정은 이거는 나중에 해라. 조합하고 먼저 상담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내가 상가가 몇 번째 되는 거는 조합에서 한번 알려줄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하시면 내가 상가 순서가 좋으면 받고 아니면 좀 고려를 해보시라. 네. 그다음에 이제 혹시 세대 분리형이 된다면 세대 분리는 보다는 무조건 이제 통을 통을 우선으로 하라. 우선하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세대 분리를 받아야 된다 보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분양 신청하고 나서 처음에 공사할 때 조합에서 통으로 바꿔줄 수 있는지를 물어봐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바꿔서 통으로 공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 월세를 받겠다. 네. 그러면은 세대 분리를 신청해 놓으시면 또 괜찮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렇네. 또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청산하는 거는 아예 청사는 처음부터 이제 자, 막 청산하면- 100억 이렇게 있는 분들 뭐 이런 거. 그분들은 그래도 작은 거 하나 받고 청산한 아니 하나 받고 청산이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환급을 하는 게 나은지 자, 아니면 청산을 아예 처음부터 들어보세요. 하는 게 자, 나은지. 100억을 갖고 있어요. 100억짜리 교에서 네. 그러면 25% 받으면 얼마예요? 25% 25억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네. 그쵸? 네. 125억이죠. 네. 그러면 이거를 여기도 갖다 큰 금을 투자하지. 음, 쪼개가지고 아파트 하나 받고 아파트 2개 받고 상가 하나 받고 나머지 양도세 내고 나면 양도세 예컨대 17억에 상가 5억짜리 받아도 22억이잖아요. 네. 세금을 저기 한 75억을 돌려받아요. 75억 양도세 내봐요. 그러면 이거는 쫄아드는 거지. 그냥 큰 건 그래서- 아예 그래서 큰 거 받으신 분들은 청산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걸 갖고 차라리 통건물 사시는 게 낫지. 나가서 뭐하러 이렇게 해. 그렇네. 예. 명확해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자, 이 정도 해서 여러분들 조합원 분양 신청 잘 하시고 네. 더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11구역 많이 좋은 신청 하셔가지고 네. 나중에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